안녕하세요. 센터트렌드의 양혜선입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입은 옷이 아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영혼을 비춰주는 것이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들려준 시의 일부인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 생각한 미의 기준은 눈빛과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대한민국 연예계의 미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예계의 미의 기준은 무엇인지 저 미의 대명사 혜선이와 함께 알아보시죠. 노출의 계절 여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분은 누굴까요? 36, 25, 35 7월에 실시될 대한민국의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분들, 세상의 모든 날씬녀들, 그리고 전문가 55명이 꼽은 이기적인 몸매의 연예인들일 텐데요. 2009년 이기적인 몸매들 8등 신파와 글래머파로 나뉜다고 합니다. 신미나, 한예슬, 전지현의 늘씬날씬 8등 신파, 한채영, 김혜수, 이효리의 글래머파. 이들 중 과연 누가 진정한 이기적인 몸매의 승자가 될 것인가? 8등 신과 글래머의 우아하고도 섹시한 대결 시작합니다. 최불암 선배님은 일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여자가 싹 지나가니까 그래 뭐 이렇게 팔로워가 되더라고. 난 아직도 저런 여자들이 좋단 말이야. 최불암 선생님도 눈길이 간다는 글래머파부터 살펴볼까요? 이기적으로 크지만 둔해 보이지 않는 가슴은 단연 최고. 마른 몸에 예쁜 가슴, 여기에 긴 다리까지 결점이 없다는 극찬을 받은 이분. 아니, 누구란 말입니까? 한채영 씨인데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동료 여자 연예인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등에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부각되는 가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가슴에 찔리면 상당히 따끔하겠다, 뭐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대표적인 글래머 스타고요. 한채영은 여성의 심볼로 표현되는 가슴이 매력적인 여배우죠. 크기와 아름다움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착한 가슴 덕에 바비 인형이란 닉네임도 생겼다던데요. 유부녀가 이러심 아니되옵니다. 아니야 진짜. 가슴 라인이 돋보이는 이효리. 가슴과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최적의 섹시함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표를 획득했는데요. 적당한 키에 탄력 넘치는 몸매. 어우, 판타스틱해요. 서구적 체형과 동양적 마스크가 조화를 이룬 원조 건강미인 김혜수는 18표로 글래머 연예인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4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력있고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진정한 글래머이죠. 김혜수 씨는 데뷔와 함께 상당히 당시에는 통통한 외모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외모나 몸매를 감춰갖고 상당히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깜보라든지 아니면 뭐 수롱에서 건진 내 딸 2라든지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찍었던 영화에서는 그렇게 몸매를 드러내지 않았고 극구 노출 장면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이 접어들면서 점차 이제 노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노출을 하는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오히려 당당한 여성,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여성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잡아가는. 조사 결과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드라마에서 건강미 넘치는 수영복 몸매를 뽑는 김선아 씨. 방송 후 네티즌들은 수영복 몸매를 보니 정말 육덕지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육덕지다가 무슨 뜻이냐고요? 건강한 정도의 살이 있는 보기 좋은 몸매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건강한 모습은 보는 이의 눈도 즐겁게 해주는군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지 않은 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좋은 몸매를 가졌다라고 이제 주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 그 가슴 라인입니다. 일각에서는 송혜교 씨가 축소 수술을 고민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풍만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남성 팬들이 이제 가을 동화의 한 장면인 그 바닷가에서 뛰는 장면에서 그 송혜교 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로망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은 극과 극 4등신과 8등신을 비교해보고 계시는데요. 21세기가 원하는 미녀는 4등신 아니고요. 그렇죠. 바로 8등신입니다. 8등신은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황금 비례로 인간의 체형에서 신장과 머리 길이의 비가 8대 1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래머 연예인에 맞설 여신 닮은 한국형 8등신, 균형 잡힌 늘씬한 몸의 8등신 미녀들 등장합니다. 자로 잰 듯한 비율로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신민아씨 29표를 받았네요.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비율, 허리에서 히프까지의 라인은 동급 최강이란 호평이 이어졌네요.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8등신 미녀로는 신민아 씨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신민아 씨는 얼굴이 상당히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몸매가 상당히 서구적이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고 있어서 광고주라든가 아니면 그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선 정말 신이 내린 몸매다. 히프 라인이 좋아 뒤태가 매력적인 한예슬,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S라인의 8등신 스타 전지현까지 8등신 라인에 등극했는데요. 큰 키에 매력적인 몸매, 이들의 모습에 이제 외국 배우들도 울고 가겠군요. 기자님, 저 혜선이도 8등신 미스코리아거든요. 미스코리아라고 해서 전부 8등신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는 외모도 물론 보지만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끼 이런 것들도 많이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몸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남자 편을 살짝 볼까요? 전문가들도 월드스타비와 일명 소간지로 불리는 소지섭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전문가 55명이 3명의 남자 스타에게 복수 투표한 결과 비와 소지섭은 각각 35표를 얻어 1위 자리를 나눠 가졌군요. 비는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완성된 강하면서도 예쁜 균형미가 최고였고요. 소지섭은 과도하지 않은 근육과 넓은 어깨를 바탕으로 한 매끈함으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와우! 초콜릿 볶은, 빨래판 볶은, 미소 속에 비친 볶은 모두 환상적이네요. 대표적인 몸짱 연예인은 이제 권상우 씨를 들 수 있는데요. 신인으로 데뷔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쯤이면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제 상반신을 공개한 거의 최초의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래머 혹은 8등신 명품 몸매 관리를 위해선 뛰고 조절하고 먹고 싶은 걸 이겨내야 하는 스타들의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 아시죠? 니들이 고생이 많다. 눈물을 머금고 독한 노력을 하는 게 힘들다면 그냥 우리처럼 생긴 대로 살면 안 되나요? 행복은 몸매 순위 아니잖아요.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는 루이비통. 최고 장인의 1:1 맞춤 서비스에 8번의 품질 검사를 거쳐 탄생되거든. 방수, 자동 태엽 장치를 최초로 개발했고 완벽을 향해 끝없는 도전을 하는 자는 이 롤렉스님 뿐이잖아. 나일론천 가방으로도 명품이 될 수 있어. 실용성을 창의적으로 살리면 세계적 명품이 되는 거지.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 시작은 안전벨트잖아. 현재 모든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벨트가 바로 볼보 작품인 것이지. 볼보는 가족을 위한 안전한 차의 대명사잖아. 다들 명품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명품 속에 들어있는 정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분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누가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다이어트에 성공했는지, 얼마나 더 세련되어졌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소리 없는 전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바로 명품입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에 지갑에 시계, 구두까지 갖추고 나타나면 모두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명품은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야흐로 명품족의 전성시대. 페라리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 라면만 먹고 산다는 일본 직장인들의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 팔리는 280만원짜리 명품 재킷 한 장 값이면 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제 재킷 280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달랑 명품 한 장을 사냐고 물으면 브랜드의 품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의 디자인과 정신, 컨셉을 구입하는 거라고 말하지요. 많은 제품들이 명품이라는 레테르를 훈장처럼 달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명품인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명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명품일까요? 첫째는 전통입니다. 루이비통의 핸드백, 에르메넬도 질도 제냐의 슈트, 롤렉스의 시계. 오랜 시간 속에서 한우물만을 파며 쌓아온 그들만의 철학과 축적된 노하우가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정신입니다. 기술과 제품의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최고를 만들어내겠다는 피땀 어린 혼이 깃든 장인정신. 이것이야말로 명품의 퀄리티와 희소가치를 높이는 필수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입니다. 진정한 명품으로 완성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짝퉁과 진품을 가리는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입니다.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했으나 별로 예쁘지도 않고 불편한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명품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죠. 명품이 안 된다면 짝퉁이라도 좋다. 지갑은 가볍기만 한데 명품에 대한 열정은 막을 길이 없고 그래서 택하는 것이 짝퉁 아니겠습니까? 명품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짝퉁을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것인데요. 특 A급 중에서도 최고로 잘 빠진 거야. 그러다 사람도 짝퉁되면 어쩌죠? 시대와 유행을 불문하고 변치 않은 카리스마 명품! 그러나 명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명품 아이템을 소유하는 사람의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멋진 사람에게는 훌륭하게 빛나잖아요. 그것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사는 똑똑한 소비이며 진정한 명품을 소유할 수 있고 명품이 명품답게 살아나는 길 아닐까요? 멕시코에서 신들의 열매로 불리며 황제에게만 바쳐졌던 갈색금 초콜릿이 지금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의 원인, 충치의 원인, 여드름의 원인 등 이런 갖가지 오해들 때문에 달콤한 유혹 초콜릿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초콜릿을 둘러싼 이런 몇 가지 일반화된 사실들이 당사자 초콜릿에겐 굉장히 억울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초콜릿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와 진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핫이슈에서 속속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 비만의 대명사가 되다.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의 최대 생산지이자 소비지인 스위스에는 비만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물론 스위스 사람들의 평소 걷는 습관이나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큰 이유기도 하지만요. 더 큰 이유는 초콜릿이 주는 포만감이 식욕을 억제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는 초콜릿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피부가 빨리 늙어버린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 이러한 활성산소를 쫓아내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카카오메스 폴리페놀인데요. 기미, 주름장애에 이 카카오메스가 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발렌타인데이 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발렌타인데이 풍습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발렌타인데이보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날 초콜릿 판매량이 더 많다고 하고요. 필리핀은 오히려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잘 사는 나라에는 모두 초콜릿 문화가 발달했다? 실제로 초콜릿은 신의 열매 카카오에서 채취돼 황제에게 바쳐졌던 기호식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서 한숨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런 기호식품들이 발달하게 됐잖아요.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세계 초콜릿의 70%가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으로 재배된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런 카카오 열매를 재배하는 후진국의 아이들은 오히려 초콜릿을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하니 초콜릿이 잘 사는 나라에 발달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초콜릿은 중독된다? 달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초콜릿의 달콤함은 곧 기분 상승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초콜릿은 다른 음식들과는 달리 뇌와 통하는 제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네요.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6번째. 개나 고양이에겐 절대 초콜릿을 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맛있고 유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개나 고양이에게 이 초콜릿을 함부로 줘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초콜릿 속에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테오브로민은 인간에겐 유해하지만 개나 고양이에게는 이를 분해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할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초콜릿에 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은 진짜 좋은 초콜릿은 입에 넣자마자 사라진다? 정답은 그렇단데요. 입에 넣자마자 스르륵 녹아버리는 그 맛에 반해 초콜릿을 먹기는 하지만 먹기 전에 좋은 초콜릿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성분 표시에 함유가 없는지를 살피세요. 그 다음엔 초콜릿이 광택이 나는지 단단하고 매끄러운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시식하는 일만 남았군요. 다크 초콜릿의 등장으로 달기만 했던 초콜릿은 이제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특한 제품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술 마시기 전, 밥을 먹기 전에 초콜릿 몇 조각은 숙취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회식이 있으시다고요? 간단한 초콜릿으로 건강 챙기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먹을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우가 수입산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신을 씻기 위해 대관령에선 최고 한우 암소 진을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이 진에 당선이 된다면 챔피언 전장과 부상으로 원앙이 주어졌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 미스터 한우 수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센심5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혜선이와 함께 몸짱 1등급 한우 수소를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농사일에 한몫하며 인간에게 묵묵히 순종하던 우리의 한우가 밀려오는 세계의 소들에게 맞서기 위해 명품 한우로 새롭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무작위 랭킹 하나, 충남 서산 한우 개량 사업소. 명품 한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한우들, 한우 시수소 양성기관이자 한우계 사관학교인 농협 한우 개량 사업소로 입소. 허나 입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데요. 5년에 걸친 선발 기간을 통해 4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은 기본. 가문도 따지는군요. 고등 등록부 자격에 뛰어난 엄마를 두어야 비로소 입소 통과. 이렇게 결정된 400마리는 6개월 동안 예선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후 4년간 후손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명품 한우, 바로 시수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잘 키운 시수소 한 마리가 거둬들이는 금액은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거 재테크 말고 소테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들아, 니들이 뭘 알겠니? 깔끔한 원룸에서 최고급 사료를 먹어봤겠니? 아니면 철저한 위생시설을 즐겨봤겠니?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무작위 랭킹 2, 착한 남자? 남자가 착해서 어디다 쓰나? 요즘은 나쁜 남자가 대세! 그러나 나쁜 남자가 늘 인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남미의 한 사나운 부족에게는 말이죠. 그 부족은 바로 에콰도르의 와오라니족. 이 부족의 경우 사나운 남자들일수록 아내와 자식 수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적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보복 공격을 하는 나쁜 남자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남자들은 싸우느라 많은 아내를 얻지 않았고 더 많은 자식을 두지도 않았으며 이들의 처자식들은 수명도 길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족은 남성 사망자의 54%, 여성 사망자의 39%가 피살된다고 하는군요. 이거 말 그대로 살인의 추억, 아니 살인의 부족 아닌가요? 아, 저 혜선이는 앞으로 착한 남자 만나 천년 만년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 랭킹 셋, 빠라바라바라밤. 언론 출판인들은 폭주족. 아니, 그 폭주족이 아니라 여기 이 폭주족.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유거부의 조사 결과 최고의 주당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바로 언론 출판업계.
이들의 한 주당 평균 마시는 술의 양은 44유니트. 이는 하루에 6, 7잔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평균 전문가들이 권하는 3잔 정도의 2배가 되는 양이네요. 또한 IT 업계 종사자들도 평균 34유니트를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29%가 동료로부터 음주 압박을 못 이겨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아직도 음주를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다니요. 술이 사람을 즐기는 폭언 문화, 이제는 아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네, 그럼요. 자, 교장 선생님 파도! 무작위 랭킹 넷. 자, 혹시 학원 늦었다고 자녀들에게 패스트푸드를 얼른 먹게 하고 보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자녀의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애꿎은 자녀들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패스트푸드가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으니까요. 미국 밴더빌트 대학의 캐리 토빈 박사는 10세에서 11세 초등생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햄버거나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아이들의 읽기와 산수 능력이 평균보다 최고 16%나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주일에 패스트푸드를 4번에서 6번씩 먹는 어린이는 7점, 매일 먹는 아이는 16점, 하루 3번씩 먹는 어린이는 19점이나 낮아 패스트푸드가 어린이들의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똑똑해지는 비결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역시 제대로 된 밥상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것, 바로 밥이 똑똑해지는 보약입니다. 똑똑한 혜선이로 키워주신 엄마 고맙습니다. 역시 엄마의 힘은 영화에서도 한에서도 위대했습니다. 무작위 랭킹 마지막은 금의 환양 마더팀 한국 관객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얼마 전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국제 무대를 누비고 온 마더팀이 드디어 한국 개봉을 시작으로 관객몰이에 나섰는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가뿐히 100만을 넘기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칸 영화제에 박찬욱 감독의 박쥐,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나란히 초청을 받아 많은 영화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머, 그런데 빈정상한 일이 있었다니요. 네? 봉준호 감독이 당했다고요? 최 PD님, 이건 무슨 소린가요? 칸 대 베니스 싸움에 봉준호 감독 등 터지다? 웬일이니? 글쎄, 칸에서 봉준호 감독에게 베니스 영화제를 포기하도록 했다지 뭐예요?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요? 그럼 상이라도 주던가. 상도 안 주고. 아, 진짜 한 번 더 이러시면 저 혜선이가 프랑스에다가 괴물 덴마를 확 풀어버릴 겁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라고요. 이상 무작위 랭킹 센스앤5였습니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이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이 아무리 탄탄해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으로만 가려고 해서 이 실업자 대열에 끼어 계신 분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지혜로운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소식들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뵐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